4, 5억대, 5억대 되는 지역들 전부 다 몰려가겠죠. 몰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6억으로 키 맞추기 되는 겁니다. 아파트 15억 키 맞추기 해놓고 이번엔 빌라 6억 키 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충민의 부말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과거로 한번 회귀를 해보면 97 공급대책이 발표가 됐죠. 그 발표 전에 안정된 시장이 그 공급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공급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 8.13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13 공급대책을 한 줄로 먼저 총평을 하면은 공급 없는 공급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특별히 공급대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97 공급대책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공급대책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정책의 목표는요,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다. 135만호를 1년에 26만원씩 5년 동안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도권에 23만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론상으로는 135만 가구, 이게 97 공급 대책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23만 가구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면은 158만 가구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년에 30만 가구예요. 서울에는 1년에 4만 6천 호 정도 공급이 되면 수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것도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큰 공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공택지 공급 확대 16만호 플러스 알파. 최단기 착공 모델, 이게 뭐냐면 37개월 안에 착공을 한대요. 지구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내보내고 이주를 시키고 착공을 하는 게 37개월 걸린다. 2018년도 이제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와서 2019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 발표한 거는 2025년도에 입주를 목표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입주한 데 있나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37개월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발표가 됐다. 그리고 신규 지구를 지정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도심 공급 확대를 하겠다. 5만 1000 가구 플러스 알파.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제고하고 도심복합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그 다음에 조정대상구역으로 LTV라든가 그 다음에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중도금 대출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의미한 성과는 있었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조합 설립 동의율이 이번에 발표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 75%에서 70%까지 완화가 됐어요. 민간 개발인 재건축은 완화를 해주지만 공공성을 띈 재개발에서도 조합 설립을 더 강화하는 게 맞느냐, 좀 완화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심복합 사업, 지금 주거 중심형이 서울시에서 조례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8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가 같이 이제 한쪽 방향을 보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도심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간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13만 가구 플러스 알파. PF 보증 확대, 일반주택 대출 세제를 완화한다.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에 B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면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25억 이상은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B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멸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피스텔이나 소형 B아파트를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공급을 위해서 매입하는 그 재료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에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번에 대책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결 더 B아파트에 대한 공급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97 공급대책에서 정확히 대책 안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숫자에 치우치지 않고 착공을 공급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은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또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전부 다 계획을 공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급 효과 같은 경우에는 23만 호라고 합니다. 공급 택지가 16만 호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착공을 한대요. 이 착공하는 게 뭘까요? 3기 신도시가 있겠죠. 그리고 발표해 보면 2기 신도시도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그러니까 최단기 착공 모델은 기존에 공사를 하던 것들을 살짝 이제 숟가락만 얻는 형식이에요. 신규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10만 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구 지정 후에 다시 산정을 한다라고 하고요. 도심 공급 확대 14,000호에서 24,000호까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금융 세제 지원 확대해서 59,000호까지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23만 호 플러스 알파 중 절반 가까이가 입지가
미지정됐어요. 발표에 보면은요 7만 가구 정도는 연내 발표를 하겠다, 구역도 연내 발표를 하겠다, 다 미뤄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7만 가구를 공급할지 아직 계획은 없지만 야 올해 안까지 무조건 7만 가구 공급 발표는 해야 돼,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대책도 97 공급 대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97 공급 대책보다는 몇 가지 유의미한 대책들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라고 밝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큰 지역만 좀 살펴볼게요. 이제 세 군데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심권의 서울은 염창동,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 그 다음에 광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염창동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민간 사업 시행자가 골프장과 공원 부지로 허가를 받았어요, 강서구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다. 여기에 민간인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민간인 땅이 있다는 것은 수용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서리풀지구, 그 다음에 과천경마장, 그 다음에 태릉CC, 용산국제업무지구 계속 발표를 하는데, 서리풀지구 같은 경우에는 택지 개발을 해서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지구 지정을 했지만 보상에 대한 문제,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민간 그 소유자들이 우리랑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공급 대책이 나왔냐? 20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1000세대의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29년도에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강 뷰가 가능한 지역이고, 물론 이 지역 일대 지하철 9호선 뭐 증리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걸어서 한 10분 이상 걸려요.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서울에서 굉장히 한강 뷰에 대해서 선호도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과연 토지 보상가가 잘 맞아서 민간 소유자들과 잘 협상이 될지 의문인데, 저는 이 지역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8번의 대책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현명한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남양주입니다. 남양주는 뭐 왕숙 3기 신도시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분양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사업이 지연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는 그린벨트예요. 근데 그린벨트 지역의 공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21,700호예요. 21,700호면은 1년에 필요로 하는 공급 물량의 2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물량이죠.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지은 거, 최근 20년 안쪽에 세곡동, 자곡동 이런 데에 그린벨트 많이 해제를 해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때 그린벨트를 풀고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을 때 강남 집값 떨어졌습니까? 올랐습니까? 잡혔습니다. 강남 집값 상승 잡혔고요. 오히려 하락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물량에 장사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급 물량에 장사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그린벨트는 해제를 해서 순차적으로 저는 공급을 하는 게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이 돼서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공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세권 2예요. 광주 장지동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세권에 인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판교, 용인 가깝죠. 그래서 여기가 산업벨트가 구성이 됩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거벨트, 그러니까 이제 베드타운으로 볼 수 있고, 판교에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광주에 많이 거주를 하세요. 광주 같은 경우도 공급만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수도권을 분산시키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도 4,500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공 공급에 대한 확대, 이런 방향들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확대와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점, 논란이 되는 점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39세까지 청년 정책을 나왔는데, 청년 보장형 전세 임대 신설 지원 한도가 1억 2천이었는데 2억 4천으로 2배 상향을 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정책자금 대출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발표가 될 수 있고요.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중위소득 200%까지 완화를 하고, 보편형 공공임대 물량을 50% 이상 무주택 청년 우선 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청년이 있고 없는 청년이 있는데 무주택 청년한테 우선 배정을 한다. 그리고 청년 전용 타운을 11,000호를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결혼 페널티 말씀드렸죠. 신혼부부 소득을 원래는 합산을 했는데 이걸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혼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을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청년 정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논란이 되는 점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 컷 오프를 만 39세로,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혼들이 많잖아요. 40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미혼이 많은데 청년의 컷 오프를 39세 미만으로 그냥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 핵심 지원 대부분이 전세 임대, 대출 등 부채형 지원이에요. 청년이 4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경우 LTV를 상향해주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만 살라는 얘기냐. 근데 B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 사다리의 역할이에요. 대출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는 너가 여기에서 대출을 받아서 잘 선택해서 오르는 빌라를 선택해서 사가지고 한번 점프를 해라. 그리고 빌라 더 큰 거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아파트 소형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지금 빌라 4억짜리가 대부분 이제 조그만 투룸이나 아니면 원룸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빌라 4억짜리를 좀 넓은 데를 가려면 서울 외곽 지역들, 분양 안 되고 안 팔리는 지역들로 가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산가치 증식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4억보다는 6억보다는 7억으로 조금 상향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두 번째로 B아파트 대책의 한계를 좀 살펴볼게요. 물론 유의미한 카드가 있습니다. B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축 면적이 66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 한계 어디까지냐? 일반 주택 착공은 10년, 그러니까 평균 24%인데 대응책 다수가 27년, 28년 한시 조치예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신축 매입 시 LTV 0이었어요. 자, 근데 규제 지역에는 30에서 60%로 완화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임대사업자는 대출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완화하면 뭐예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도 결과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매입을 하면 그거를 완화해줬어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을 경우 주택수 배제된다. 이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효성이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B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한 세대당 원래 7천만 원 해줬는데 9천만 원으로 상향해주겠다라는 거고 9천만 원은 실제 공사비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양도세 특례를 연장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나왔던 대책이죠. 지금까지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총 8번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굵직한 공급 대책이 97 공급 대책이에요. 97 대책 이행력 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7 공급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빠르게 추진하겠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급 대책은 굉장히 어렵다. 뭐 그만큼 그분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입임대나 PF 부종, LTV 완화 등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 26일 발표된 내용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완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순수 신규 물증 물량은 최단기 착공 모델이 4만 1000가구 정도 돼요. 이게 4만 1000가구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제대로 될지 시장에서는 항상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분들한테는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몇만 호를 언제까지 지을게? 어떻게? 이렇게 지어줄게. 그럼 언제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물음표에 해답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대책 발표한다라고 해서 아 그래? 기다릴게 하는 사람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속 대책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지금 97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정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사업 진행 현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믿음이 쌓이는 거지.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발표해놓고 믿어라 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속 대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게 4만 1000호가 많은 물량도 아니지만 이 4만 1000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믿음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8.13 대책에 대해서 제 생각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빨라질 것 같아요. 하지만 빠른 게 이제 어디까지 빠르느냐가 문제지만 총량과 구조는 과거의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B아파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는 서울시의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는 24년 1월 10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이 안에 준공 내고 소유권 이전하는 주택 있잖아요. B아파트. 이때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가 돼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6억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정부는 지금 전월세를 잡으려면 이거를 6억을 9억으로 상향하고 60제곱미터를 80제곱미터로 상향을 해줘야 그래야 그나마 방 3개, 화장실 2개라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족을 꾸린 3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집들은 그래도 방 3개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80제곱미터는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었어요. 이번에 이게 9억으로 상향되지도 않았고 면적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6억과 60제곱미터는 똑같지만 2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어요. 물론 추후에 다시 연장을 한다고 했지만 이 1년 연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아파트 시장처럼 똑같이 B아파트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아파트 시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 세제 개편안 나오고서 고가 아파트들이 뭐 몇 억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외곽 지역은 거래량도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폭이 더 올라갔다라는 뉴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1, 2억짜리를 전부 다 15억으로 키 맞추기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최고 부담을 30억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 초고가 아파트는 내려가고 중저가 아파트들은 오히려 가격을 올려놓는 형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빌라 시장도 똑같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요, 이제 강남권에는 B아파트 공급 못하죠.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땅들은 벌써 강남권에는 7,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6억 이하로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원룸을 짓더라도
정작 직주 근접이 필요하고 이런 지역의 강남권의 B아파트 공급은 없어지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서울 외곽 지역에 비선호 지역들 중에서 그래도 중급지 정도, 4, 5억대, 5억대 되는 지역들 전부 다 몰려가겠죠. 몰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6억으로 키 맞추기 되는 겁니다. 아파트 15억 키 맞추기 해놓고 이번엔 빌라 6억 키 맞추기 하는 거예요. 물론 상향을 하면 9억 키 맞추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전월세를 잡기 위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 1개를 만들려면 9억에 80제곱미터로 상향을 해줘야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자 니즈에 맞는 그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하는 거지, 이걸 키 맞추기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금액과 면적이 좀 상향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97 대책과 5월 대책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과제는요, 국회 입법이고 신규 택지가 발표가 되는 거예요. 7만원으로 연내에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택지가 얼마만큼 빠르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좋은 지역의 공급 계획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813 대책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 말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1, 2년 안에는 공급을 할 수 없어요. 작년에도 계속해서 말했지만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여기 보면 37개월로 당겨도 3년입니다. 3년. 앞으로 최대한 빨리 당겨도 20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 5년 동안, 3, 4년 동안 공급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라면 발표 물량이라든가 규모보다 내가 살 지역들 시점에 맞게 좀 설정을 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시내 중심지에 조금 비싸도 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실입주를 할 거라면 이게 지각비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나중에 사게 되면 더 지각비로 더 비싸게 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813 공급 대책이 뭐 아쉬운 점과 그 다음에 유의미한 그런 대책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